우리 전국에 보면 부산하고 이렇게 이제 인천이나 이렇게 태안이나 이쪽에 보면 우리 발전소가 되게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산 같은 경우는 원자력 발전소를 마치 이제 중심에 두고 한국의 제일 많은 원자력 도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뭐 자기들 유식한 말로는 에너지 자립률 이렇게 전력 자립률 이런 말을 쓰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쓰는 에너지는 이렇게 약 21,000 기가와트씩 이거 나중에 다 계산해 드릴게요. 하여튼 우리가 지금 부산에 340만 정도가 지금 우리 한 200만 가구가 쓰는 에너지와 이제 산업체가 쓰는 에너지가 요 정도 된다는 거예요. 생산이 만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서로 좀 다르지만 비슷한 흐름만 보시면 부산이 이렇게 192 지난 9월달에 발표된 부산연구원에서 아까 5년마다 에너지 계획이 됐어요. 우리 부산도 보면 지역 에너지 계획이라는 것을 수립을 하는데 7차까지 만들어졌어요. 거기에 보면 여기 이제 174로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이 말은 우리가 쓰는 양보다 생산을 많이 한다 그랬는데 요거 한마디로 나중에 부서가 굉장히 웃깁니다. 분명히 우리는 지금 생산을 많이 하는데 실제 우리 쓰는 에너지는 다른 데도 가져와요. 여기서는 통칭적인 에너지가 되어 있지만 원자력 발전소는 실제로 우리하여 이런 말씀드리면 나가요. 실제로 우리가 만들어서 다 서울로 다른 데로 다 보내고 지역의 개수를 만들면 이렇게 자기들은 높게 나오는 이런 구조다. 제가 붙였는데 일단 이런 데이터들 나중에 필요하면 공유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에 있어서 이제 재생에너지 관점에서 몇 가지 해석해서 만든 시트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쓰는 에너지, 생산하는 에너지, 요거를 태양광과 풍력으로만 만전하면 얼마나 양이 들까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또 태양광인데 태양광은 이제 14기가와트 정도. 태양광은 14기가 정도 만들면 또 태양광은 대체가 됩니다. 풍력은 이제 6.8기가 1기가와트시라는 규모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존 화력발전소나 화력발전소나 큰 이제 원자력발전소나 기본적으로 요즘 발전소 만들면 한 기가 1기가입니다. 발전소 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고리의 제일 처음 발전소는 1기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1000메가와트가 아니고 650메가와트 정도로 시작했지만 신고리 1호, 2호는 다 하면 1000메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규모로 1기가와트 정도를 태양광으로 만들면, 그래서 우리가 요걸 다 쓰려면 이 정도 만들어야 돼요. 자, 숫자는 조금 이렇게 서로가 엇갈리고 어폐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14기가가 태양광만 필요하다 했잖아요. 근데 부산시가 지금 그러면 지금 현재 박영진 정부에서 나름대로 자기 이제 뭐 유식한 말로 뭐 지역 에너지 계획 수립하겠죠. 나는 그 알아듣기 쉽게 내가 그냥 계산을 해본 거예요. 부산시가 지금 계획하는 2050년에 부산시 계획대로 하면 지금 만들겠다는 태양광이 1.9기가입니다. 물론 요 1.9기가에 바람도 있고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단순 비교를 하면 그냥 우리가 마진이 2050년이 되면 탄소 중립 이야기하셨고 재생에너지가 더 많이 늘어야 흡수원과 종합하더라도 좀 더 충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부산 같은 경우 원전 없어진다는 생각을 해야 될 건데, 우리는 부산에 어쨌든 원전과 화력발전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없어진다면 분명히 수치가 높아져야 될 건데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어쨌든 그래 단순 계산을 해보니까 너무 낮더라 이건데, 이걸 종합한 결국 뭐냐, 부산시는 지금 재생에너지라는 계획을 세운 다음에 50%는 원전으로 가겠다는 걸 좀 깔고 있거든요. 이제 요거는 디테일하게 분석하다 보니까 이제 그랬고요. 자, 아까 미래에너지고는 재생에너지가 많아지고 재밌는 데이터, 어쨌든 많아지는 거 한번 재밌는 데이터 한번 요거 먼저 보고 봅시다. 지금 아까 고리나 그다음에 월성하고 이쪽에 뭐 삼척이나 이쪽하고
이 영흥도하고 이 태안 쪽 이런 발전소들이 있던 시대가 기존의 에너지 체계입니다. 이걸 또 유식한 말로 이제 중앙 집중형이라서 우리나라는 산단을 만들더니 사람이 살면 원전 하나 만들어야지 화력발전소를 만들지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모두가 뭐 하나 생기면 만들지 않나 하다 보니까 열상 가장 많이 쓰는 수요, 가장 이제 이 용량을 캐파시티를 높여가지고 가장 많이 피크가 올라갈 때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공가가 안에 에너지가 남습니다. 이게 또 다른 모순을 부르는데 어쨌든 그걸 중앙 집중식, 지금도 우리나라의 세계는 딱 중앙 집중이고 파생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단일망이고 원전 완전히 중앙이 국가가 공기업이라는 걸 하나 통하고 중앙 집중도 하고 공급도 그렇게 하고 수급도 하는 이런 형태인데 요게 지금 에너지 전환 또 분산형 에너지라는 이제 재생에너지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취급하는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것들은 현재 분산형 에너지라는데 요걸 반 전문가인 제가 볼 때는 뭔가 이 용어부터가 이제 좀 나중에 많이 바뀌어야 돼요. 외분산형인데 이제는 다 이게 우리 함께 쓰는 우리의 리듬 분산형 말은 중앙집중식 관점 속에서 국가가 관리하는데 이게 주된 관리가 아니다 보니까 늘상 재생에너지는 지금 우리가 쓰는 게 제일 먼저 써요. 그럼 여기는 특례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없으니까 재생에너지를 만들면 저 전라도 같은 경우는 이미 가까이서 쓴 전기가 이렇게 쓰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집중식의 지금 체제에서는 첫 번째 원전을 계산하고 화력발전소를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 다 해주고 난 다음에 남는 거 또는 항상 에리어를 달리 그라운드를 만들어가지고 요금체계나 달라지는 체계들이 이제 병합되어 있는 구조 이런 것들이 막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석하면 끝은 없는데 어쨌든 이 중앙집중식에서 현재 용어대로 분산형 체제는 그걸 갖고 마침 분산형 에너지 활성화법이라고 작년에 이제 발효가 되시 진행은 되어서 법은 좀 보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 이 도표는 산자부에서 만든 건데 선통부에서 여기 옛날에 이렇게 중앙집중식이면서 대규모와 국가가 지원자서 하던 시절에서 병합되는 시기를 우리 거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빨간 점과 파란 점 이게 다 분산형 에너지라는 향후가 풍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저렇게 달라졌다. 한의가 몇 개가 있다 했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요 시대는 일단 우리 지역에서 아까 정치를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할 때 생활정치했듯이 요 도표를 보면서는 한번 많아졌네 이렇게 보지 말고 이제 이때는 전력 노동자, 전력 고용 숫자 이런 것들이 하나의 특정화되고 전문화되고 혹은 국한되어 있다면 이제는 사실 우리 모두가 에너지 공급자이면 사유자이면 수급자이고 돼야 된다는 이런 이제 이 경제 문제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도표가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 옛날에는 에너지하면 딱딱했지만 지금은 마치 대기업에서 동네 마트가 생기고 소규모 가게가 있듯이 그래서 에너지는 그냥 멀리만 하고 전문가에 맡기고 국가에 맡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 시대는 지금 가고 있는 중이지만 이 시대는 대규모 국가가 하는 사람도 있고 중견기업도 있고 그 다음에 소규모 이런 것들까지 해야 되는 시대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용어가 나왔는데 커뮤니티 시티가 커뮤니티 에너지 시티라고 합니다. 커뮤니티 에너지 시티는 생산부터 우리가 생산도 하고 우리가 수급 조절해서 공급도 하고 그것을 우리가 살아도 가고 하는 이런 사회. 그래서 이 전문 용어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이거를 에너지 자립도시 지금 이런 최근에 용어로는 에너지 특부가 돼야 되는 이런 말들도 쓰는데 어쨌든 요거 도표 참고로 지금 우리나라 태양광 발전소가 지금 한 20만 개 정도 있어요. 빨간 점들이 지금 이제 우리 부산을 한 번만 더 생각해봐요. 부산이 지금 어쨌든 우리보다 굉장히 좀 똑똑하다고 하는 에너지 전문가들이나 국가나 정책 당국자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보면 지금 부산시도
우리는 아니라고 그냥 당당하게 50% 이상을 원전 쓴다 이렇게 생각을 쉽게 보면 지금 조금만 이렇게 한국 수력 원자에 들어가서 가면 원자력 발전 현황 다 나옵니다. 이미 그 원자력 발전소 그 현황에 보면 신설된 원전이 없는 상태에서는 2050년 되면 남는 게 10%도 안 돼요. 그 다음 화력발전소 있잖아요. 남천화력도 자기들 남부발전 들어가면 이미 2032년 되면 해고되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 계획에는 남아있습니다. 저것만 보더라도 엊그제 무슨 일이 있었잖아요. 보이 원전, 수명 연상 이런 것들. 이미 정책 자원사에서는 계속 이렇게 이벤트 벌리는 것들이 자기들은 그냥 뭐 정해놓고 밀어붙이고 하는 식의 다름 아니다. 이런 느껴지는 것을 이렇게 이제 좀 체감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분산형 에너지 시대라는 말들도 나오면서 재생의 부분을 좀 더 우리 시민이 좀 줄여야 된다는 논리 이런 쪽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면 시민주도형 재생에너지 확대라고 되어 있고 저는 아까 제목에 이런 말을 썼어요. 시민주도 지역에너지 공공개발. 자, 지역에너지는 아까 잠시 커뮤니티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요거를 이건 제 용어입니다. 실제로 지역에너지를 로컬 에너지라고 쓰고 이렇게 쓰는데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께 이제 드리는 언어로는 이제 중앙집중형 아까 분산형 이런 말들까지 다 종합하여서 이제 우리는 에너지 하면 한전이 국가가 나눠주고 우리가 쓰기만 했던 시대가 아니고 또 방금 이야기했던 커뮤니티 에너지 시티라는 것들을 이야기 전에라도 이제 에너지는 내가 물 먹고 공기 먹고 하듯이 내가 스스로 관계하지만 하는 건 안 돼. 그래서 최소한으로 만드신 법이 뭐냐면 분산에너지 활성화법에 의해서 이제 우리 에너지는 사실상 광역 단위로 관리하는 체계로 넘어갔습니다. 이거를 지금 논의는 학자들 간의 논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윤순진 서울대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냥 중앙에너지하고 분산에너지가 아닌 뭐 이런 말을 쓰면서 지역에너지라는 규정을 다른 데로 막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걸 제가 종합할 때 이제 지역에너지는 단순화시켜서 우리끼리 이야기한다면 이제 부산시 에너지는 우리 지역에너지 우리 에너지는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계획하는 중에서 중앙이 얼마나 줄래 우리 어떻게 하지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시기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너지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지역에너지는 국가에너지가 다시 포함되는 개념으로 재생할 수가 있는데 저는 시민주도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러면 바로 뒤에 나오는데 그럼 이때까지 그럼 에너지는 우리 인프라 시설이라 우리 사회 안전자고 미래가 국가 필요한 시설이라 하여서 SOC라 하여서 우리가 이제 터널이나 뭐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발전소 전력 설비였는데 그 지금 이제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제 지역 에너지를 어떻게 개발하는가의 관점에서 제 논리입니다. 지금까지는 인프라를 국가가 다 했어요. 그걸 조금 유식한 말로 그 1섹터라고 합니다. 국가가 주도해서 인프라를 만드는 걸 1섹터 중심 개발이라고 해요. 정부나 국가기관. 그 다음에 이거 쭉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정이 생겼죠. 돈도 없고 국가가 예산 부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산업도 살려야 된다 하면서 뭔가 민간을 끌어들여서 이제 민간 투자 방식이다 하는 말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사례인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2섹터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가까이 있는 얼숙도 대교나 신공항이 다 만드는 게 뭐 현대나 이런 사람들이 지분 참여해가지고 국가 1섹터와 민간을 참여시키면서 하는데 결국 수익을 민간을 받아서 뭔가 사업은 잘 되고 그 다음 이 단계가 이제 3섹터로 넘어가는 3섹터는 뭐냐면 2섹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중간에 일단 민간을 참여시키고 보니까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저 밖으로 빠져나가더라 여기지.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이거보다는 이제 비영리 기관이라고 사전적으로 나오는데 그 비영리 기관이 이제 무슨 재단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이따 또 다른 걸 소개를 할 건데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서울에서는 서울에너지공사라는 지방 공기업을 만듭니다. 제주도 공기업을 만들고 센터나 이런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재생의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게 범 3섹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이로 들어올 수도 있는데 3섹터라 해서 하나의 또 다른 준공기업화 시켜서 다시 공기업의 전문 공기업으로 이제 이걸 이제 비영리 섹터라고 하는데 이쪽이 이제 맡겨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국가가 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부산도 정말 최 실장님 계시지만 우리가 10몇 년 가까이 부산에 에너지공사 만들면 잘 될 것 같아서 같이 운동을 했었어요. 결론적으로 부산이 안 되기도 했는데 어쨌든 여기 3섹터고 자 이제 본론인데요. 지금은 그래서 아까 지역 에너지를 이야기했고 요거를 뭔가 하면 1, 2, 3섹터 이 사람들이 주도해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늘 우리가 그랬듯이 시민들이 주도해서 만들자 하는데 이 시민들이 주도하는 걸 뭐 4섹터, 5섹터, 6섹터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요 내용들입니다. 저희가 2006년부터 해서 2007년도와 2008년도에 지금 부산 환경운동연합 계신 분들과 기후변화에 대한 센터, 부산에 사람들이 모여서 민주공원에 시민들이 돈을 모아서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고 요걸 이제 햇빛 장학금으로 나눠주는 전략을 만들고요. 그 이듬해에 이 2개인데 발전소가 어쨌든 두 번째는 좀 아픔이 있지만 이 하나, 둘, 3개를 만들었는데 두 번째는 68명이 100만원, 800만원 이렇게 되어가지고 만들어서 이 2개는 투자한 분들이 우리 부산에서 투자한 이 전액이 햇빛장학금으로 유공단체 보조금으로 여기는 투자한 사람들이 원금과 7%의 배당금을 다 받고 여기 만들어진 전기는 지역에 다 쓰이고 어쨌든 이걸 가지고 경제 규모를 이야기하기에는 규모는 작지만 하나의 그 재생에너지 발전소 이전에 지금 이 시대를 예견이 난 듯이 이 시대에는 어떤 개념의 발전소가 이루어졌다는 전형을 이제 만들었던 거예요. 2007년 요 발전소를 만드는 시기가 이렇게 부산에서는 자 요거는 제가 이렇게 하는 연구팀 입장에서 리뉴얼 에너지 이제 재생에너지 세대 1세대다 뭐 이렇게 한번 통칭해봤죠. 그랬더니만 대충 기록이 2007년부터 약 이제 2010년, 11년 정도까지가 하나의 재생에너지로 흘러가는 데 있어서 움직임을 했던 시기다. 이제 전기하니까 규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민주도라는 말이 왜 나오게 됐는가 말씀을 드렸는데 작게는 저희들이 이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시작된 사업이었지만 이 시기에 바로 이 부사장 대표와 이 환경단체들이 이 한국수력원자력하고 그 다음에 부산시하고 3자가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그러면 부산 지역에 이제 이 발의는 실제로 환경단체에서 했습니다. 재생을 늘려야 된다. 그랬더니만 부산시와 한수원에서 와서 그러면 한수원이 돈을 대고 부산시는 그 공공지 땅을 대고 그럼 환경단체 같이 만들자.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서 수익금 절반을 부산시로 내놓겠다. 이런 협약을 그때 맺었습니다. 이게 단순 MOU가 아니고 보면 실시 협약서의 계약서인데 이게 직접 이제 도장도 제가 찍고 만들었던 건데 그러니까 요 취지가 어느 정도 반영돼서 한때 이 논의를 한 무렵에 제가 이제 그때 이제 환경단체에 가서 전문적으로 사업을 이제 참여할 때인데 막연히 이제 제가 옛날에 뭐 언론에 있었지만 한수원이라는 자체가
궁극적으로 하다 보면 이것은 너무 멀리 해야 될 집단이라 생각했지만 당시 이제 대표였던 고 대표님이야 여러분들이 어차피 한수원에서는 그 당시에 지금의 이제 화력발전소의 다른 발전소와 마찬가지로 그 재생에너지에 그 기여하라고 해서 이제 RPA 자금이라고 하여서 이제 발전공기업의 의무 재생에너지 이제 투자 금액의 보전 중단금들이 좀 있었어요. 당시 기억에는 그게 이제 한수원에만 3,600억 정도 남아있다 이렇게 했는데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한수원에서 이렇게 제안이 오고 어쨌든 부대표님께서는 저 돈은 어쨌든 돈보다도 강원다tum 딴 데서 그러니까 재생에 투자는 괜찮겠다 해가지고 어쨌든 조금 이렇게 합의를 하는 의미로 이제 들어가서 우리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10년, 18년이 지나서 쭉 분석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때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취지는 이제 만들고난 뒤에 이제 수익금을 반내놓겠다 이렇게 굉장히 공정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대기업을 넘어서 공기업에 하면 지역에 뭔가 푸른 간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철저하게 이분들은 고리 초입에 있는 부산 쪽에 실제로 태양광을 하려고 했지만 반연농산물 시장이라는 지구이 밑에 있어요. 거기 첫 사업을 시작하자 해갖고 실제로 이제 협약까지 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차피 이 재생에너지 시대를 생각하니 의무 때문에 이제 하려고는 했지만 또 그 속에서 이 정도 내놓고 홍보비 정도 수준 50% 정도 이렇게 낸다는 거는 홍보비 정도 수준이다 생각했지만 일찍이부터 할 생각이 없었던 거고 자기들이 그냥 여러 사업하는 가운데 특히 부산에서 이 환경단체와 이 사업을 하는 이런 것들도 악세사리처럼 수단처럼 했다는 것이 몇번 이렇게 곱씹어지면서 지금도 반성도 되고 많은 이 회고를 하는 시기였는데 어쨌든 이 테마는 이렇게 우리는 공공이라는 것을 그래도 믿고 뭔가 회복 가능한 시대라고도 보고 같이 노력을 했는데 철저하게 나중에 그 도장까지 찍는 여기 50%를 내는 데는 결국 사업을 안 했었는데 이유는 지금 다시 가서 하자고 이 효력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갔어요. 작년에 다시 하자 했더만 50% 내놓고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좀 설득이 조금 있게 설명을 못 드리는데 저는 이미 상처도 10몇 년 전에 저거 도장 안 믿고 가서 지금 너 50% 내면 사업할 수 있어 하는데도 너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공공이 그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를 이용도 하고 했던 어쨌든 이렇게 노력을 기울이면서 이게 만약 이루어졌다면 부산은 재생의 판생이 굉장히 달라졌을 거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이렇게 하다가 어쨌든 우리가 협약을 했고 부산시로 한 7천만 원 내가지고 부산에 전체 한 20메가와트 정도 사업할 수 있는 부지를 찾는 용역 부분을 다 했습니다. 그걸 이제 다른 회사에서 했는데 그 사업을 진행하자니까 당시 수익성을 방금 이야기했던 유사한 이야기를 하면서 미루다가 결국 남부발전위원회를 또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대신하면 안 되겠다 해서 10메가를 하고자는 의지를 밝혔고 그때 이제 남부발전은 이렇게 이제 저 땅도 아닌데 부산에 이렇게 4개 군을 만들어가지고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나눠가지고 자기가 업체들 모아서 여기 있다 태양광을 우리가 짓겠다. 그러면 부산시에 땅을 달라. 이거 부산시에 땅 받는 걸로 했어요. 20메가 추진해서 10메가만 했습니다. 부산솔라로. 이 업체들 이나마 괜찮아요. 부산업체고 이 두 개는 서울업체고 이 부산업체인데 업체들 모아가 남부발전이 모아서 사업하자. 이래가 부산솔라를 만들었어요. 요거는 이제 지금 현재 우리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볼 때는 이해하고 좀 처음 보신 분은 이 말이 좀 이해될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아까 민주공부터 만들 때 이 공유부지만 활용해도 부산에 남아드는 그 국공유부지만 활용해도 아까 1기가를 넘어서 발전소를 만들 수 있다는데 지금 땅 달라면 안 줘요. 근데 이때는 부산시가 남부 발전에서 준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남부 어디예요? 어디?
신매가를 지은 곳이. 대표적인 데가 부산 전역이거든. 그래서 저쪽에 사하 쪽으로는 저 장리마수처리장, 북부 쪽으로는 함양정수장, 강서와 저쪽 기장 쪽으로는 테크노파크. 이건 좀 농담을 섞어 이야기하는데 기억은 상처잖아요. 잊혀지지 않아요. 지금 이 장면은 제가 곳곳에 있었거든요. 뛰어면서 이거는 우리는 좋다고 이 업체들 다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그 작업할 때 20매가 자료 다 넘겨주면서 잘 만들어 달라고 하고 우리가 이 배정이 됐었어요. 이건 할만해 하지만 이 세일기술이라는 부산업체인데도 뒤늦게 들어서 터세를 뿌려고 너 다 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람도 하나 죽었어. 공사하다가. 이런 아픔까지 다 터지면서 나무 발전이 있다. 부산시가 재생에를 만들면 취지를 이행한다 했다. 나무 발전에서 한다고 했는데 뭐 이 과정도 거쳤어. 근데 이제 두 가지. 나무 발전은 이렇게 우리가 환경단체가 그때 뭣도 모르고 나쁜 말은 아닙니다. 도와서 했는데 나무 발전이 곧 4년 만에 팔아먹어봅니다. 펀드. 그래서 이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도 깨지지 않는 단일 사업으로 신매관을 만든 유일한 사업이 나무 발전이 개인 겁니다. 그러면 나무 발전이 그러면 우리 한수원하고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하려고 했다면 50% 수익이라고 내놔야 되잖아. 이런 방법 없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또다시 지금도 이야기하면 나무 발전 키우면 안 됩니까? 이래 이야기해요. 저 길이가 공공이다. 난 지금 시민주도는 말 때문에 이까지 오는데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너는 공공이 아니다 하고 그날 저 흥분한 날 계신 분도 있는데 말이 이까지 나왔다는데 부산시가 뭐 할 때 뭐 우리는 이러면 너가 뭔 공공이냐 이 소리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여기 신매가의 이 공공주를 활용하는 개인장의 의미가 있습니다. 좀 미리 이야기하는데 나는 또 한 번의 싸움이 있다고 봐요. 여기 어쨌든 간에 부산 솔라만 하더라도 2011년에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2032년이 되면 일단 임대 종료 기간이 끝납니다. 그럼 부산 쉽게 되겠죠. 그 무렵에 과연 또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또 하나의 논의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걸 전적으로 말씀드리고 자, 그 뒤에 부산시는 요 정도 해놓고도 자기들이 좀 뭐 한 듯이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너무 사견 이제 나의 주관적인 입장에 이거 보면 이제 이게 클린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공공물질 활용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2019년에 만든 요 얘기입니다. 이게 아까 10년까지 그리고 아까 10년, 11년까지 이렇게 공공의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뭔가 아직 그 굉장히 안타까움이 많은 시절 공공부지 활용에 의미 있는 사업을 못 찾았다 이거죠. 두 번째 시도합니다. 우리는 요 뒤에 이제 또 우리 저 시민단체가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부산시에서는 이렇게 도시공사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거 에너지공사입니다. 에너지공사 추진도 하고 요 뭐 시민펀드로 하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다 당찬했습니다. 여기에 가이드라인도 만들었는데 역시 또 지금 분석을 해보면 가이드라인도 그냥 만든 가이드라인 단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요, 요 표가 시민들이 참여한 태양광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임대를 해준다고 제가 나와 있는데 2017년에 만들어있고 지금까지 쓰이지 않고 얼마 전에 쓴 토론에서도 공자리와 공식적인 자리, 병역 자리에서 너희를 적어놨다 해야니까 그거는 이제 지금 뭐냐면 적어놓은 거지 그걸 꼭 해야 되는 의미는 없지 않느냐는 식의 이야기하는 부산시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부족하고 이것도 한계와 문제는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민발전소를 만든 경험과 해야 된다는 의지를 갖고 지금의 한국 NHN사 등등 이름으로 얘기의 마지막에 다시 또 한번 우리가 요거는 한국전력들과 다시 한번 그러면 우리가 옛날 부산에 있는 경험을 살려서 그거하고 사업에 의자에 사업하면서 이렇게 발전소 막 올려봤어요. 그렇게 하면 왜? 다 이게 지금 한전발전소입니다. 그냥 우리가 받아서 하고 요까지 또 좋았는데 요 좀 만들고 나니까 한전이 또 공식적으로 자기들이 와서 한 번 더 하자 있었죠. 우리가 이렇게 제가 응했는데 2020년 12월경에
중단시켜서 지금 이제 소송까지 가는 어려움을 느끼면서 또 한 번에 이제 이 한전이라는 공기업은 공공이 아니라는 경험을 갖는. 그러나 그 사이에 이게 사실 우리끼리만 했다는 우리의 저력도 아닙니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30, 그러니까 2010년에서 한 20년까지가 부산에서 뭔가 혼자서 행정당국이나 정부 당국에서는 노력한다 했지만 여전히 맴돌고 탁상공무이고 시민단체들은 부산에서 안주하지 못해서 부산과 전국을 다니면서 함께 논의를 해서 저희들 뭐 인천에도 포천에도 발전소를 좀 갖는 실정은 가졌지만 이제 몰라 부산 중심에서 볼 때는 좀 표현이 좀 가볍지만 이 뭐 고향 떠나가지고 이 부산 하나 제대로 이 많은 실정을 갖는데 가만둘 수 없다 이래가지고 다시금 이제 이 지금 22년경에 이렇게 부산 연구원의 최열찬 박사라고 제가 만나가지고 야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에너지 공사도 안 되고 그렇다면 차라리 잘 됐다. 이 시민주도 지역 에너지 공공개발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좀 길었습니다. 지역 에너지를 시민주도로 하는데 시민주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뭔가 하면 일단은 시민들이 또 특정할 수 없는 많은 이제 굉장히 광범위한 표현이라서 사섹타 즉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나 이런 검증된 기존의 이런 관계, 규정된 조직들이 바로 시민을 대신해서 한다면 우리의 선례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 좋겠나 하여서 자 공공개발을 시민주도로 한다는 용어는 대한민국에 이게 처음입니다. 이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준용할 수 있는 것들은 몇 번 있었어요. 서울에 박원시장 계실 때 이제 그 도시 재개발이라는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서 젠트리피케이션, 원주민들이 쫓겨나고 하는 것 때문에 도시재생 사업에 박원시장이 공공에서 절반을 투자하고 그 사업을 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연구들을 쭉 해서 올해 이제 지금 박사 논문을 제가 다 썼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제4세터 방식 지역의 공공개발을 이제 결정했는 이유는요.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기존의 부산 사례만 보더라도 이 재생에너지 문제다 보니까 아주 이 부산 사례만으로 굉장히 확대 해석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공개발이 이제 잘못되었음을 감히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 논문에 읽었고요. 정부주도 개발 모델 PPP가 이제 민관 협력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지역에너지 공사 주도 모델 연구도 했고 바로 그래야 해서 지금 잠시 후에 마지막으로 소개할 저희가 이제 이 4섹터 주도 지역에너지 공공개발 모델을 이른바 대한민국 국민솔라 프로젝트라 이름으로 상품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부산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부지만 내놓으면 결론적으로 우리를 포함한 전국의 4섹터나 또 관계된 기업들이 부지만 내놓으면 절반을 국가로 주고 우리도 같이 사는 이런 구조를 만들었는데 그 세상은 뒤에 이야기하더라도 어쨌든 이런 흔히 말하는 이제 1, 2, 3섹터의 방식은 버리는 게 아닙니다. 좋은 거는 이제 다르는데 바로 여기서 100개만 제가 목차만 찍을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조금 더 궁금한데 앞에 이게 이제 여러분의 설명들이 그 부산의 이제 에너지 여건은 이제 그걸 이렇게 폄하해서 말하면 안 되지만 에너지 문제만 갖고 생각하는 고민들에는 아까 기존의 어떤 1섹터 조직이나 이런 게 다 이제 완전 부산시는 바본 거예요, 바보. 아까 우리는 그냥 무건전 에너지를 하도 쓰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이런 게 좀 아까 고객은 다 나옵니다. 수명 만료일 보세요. 51년 이제 2기 남고는 다 없으십니다. 자, 이게 지금 남천동 2034년이 되면 홍카발이 없으십니다. 이게 버섯이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 부산시는 아직도 이 2개의 발전소 돌아간다고 2050년 계획이 가능한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자, 요겁니다. 이거는 너무 잘하는 게 아니고
부산형 그 지역 에너지 공공개발의 역사적 전개라고 하여서 이렇게 R1세대와 입국을 하면서 우리는 공공부지 사업의 발현과 공공성 실험을 하였고 노력을 했고 실적도 만들었는데 이렇게 공공주도 시대에 반복된 자료를 그렸고 그걸 당했다면 우리 스스로가 슬퍼서 지금도 노력을 하고 이렇게 엄청난 노력을 하는 과정이 있고 바로 3세대에 넘어들면서 우리 이제 3기 우리 3기에 넘어들면서 이렇게 2020년 7월달 부산연구원가 시작을 하여서 우리가 공공개발 제안을 하고 심포지움을 하고 발표회를 하고 국민수가 설립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제 부산 시민주도 지역의 공공개발이라는 조금 이렇게 펑퍼지만 이렇게 이제 광의적인 어떤 용어가 있다면 이걸 구체적으로 부산형 제4섹터 방식에 의한 국민수는 프로젝트를 이름을 만들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공주도 개발 아니라 시민주도 공공의 태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장담컨대 부산만 연구하여도 요 이야기만 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는가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례문에 제가 몇 개만 넣어놨는데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지만 이 이름을 우리가 특정하고 쓰다 보니까 이 나름대로 의미 있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소통을 하는데 제가 이제 사례 3만 것 중에는 프랑스의 사례와 덴마크의 사례와 이제 독일 사례를 넣어놨어요. 보면 지금 제4섹터 공공개발 말은 어려운데 이제 이게 아까 시민주도 재생에너지 특히 분산에서는 시민주도로 하면 되고 부산 실적도 있고 지금도 하고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재력도 있고 준비 다 돼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기본 공공개발 방식은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1, 2, 3섹터에 대한과 과오가 곳곳에 있고 지금도 헛발질하고 있고 지금도 딴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은 최소한 이 내용으로 다 담겨 있어요. 세 번째, 해외 시민에너지 프랑스 사례와 덴마크 사례, 독일 사례. 프랑스 사례는요, 다 아시지만 이 프랑스 사례는 약 15년 전부터 시작되었는데 프랑스의 시민 펀드입니다. 그래서 이 펀드는 지금도 나중에 홈페이지 들어가면 끝까지도 검색했어요. 시민들이 돈을 모았는데 프랑스 규모로는 작을지 몰라도 또 시민들이 펀드 모은 돈을 이 현재도 461개의 재생일 프로젝트를 전국으로 지금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몇 주 오래됐습니다. 2000년 초기에 많이 소개되는 해상폭력을 만드는데 그 폭력의 절반이 우리 주민 회사이고 절반이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이렇게 민관 협력 사료로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4섹터 방식 우리가 만들고 국가 투자해주면 좋잖아요. 이 방식을 이제 연구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도전적인 사례입니다만 이번 작년에 이 회의를 하여서 2025년이면 끝나야 되는 이것을 25년 연장해서 2051년까지 가동하는 걸로 국가가 다시 승인을 합니다. 이런 가동은 굉장히 아름다운 가동이잖아요. 세 번째 독일은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 단체가 협동조합은 이렇게 또 뭉쳐서 바로 이 협동조합 조합이 국가 에너지 자원을 불러서 같이 일을 하여서 전국에 지금 약 800개의 발전소를 움직이는 이런 사례들과 제가 이게 소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아까 우리의 노래를 합시다. 아까 했던 민주공헌의 사례를 아시는 분 또 이 개념이 제가 부족은 하지만 우리가 시민주도를 한다는 건데 나쁘지 않고 반드시 해야 되겠구나 하는 정도의 내용을 묶어서 만든 통칭 국민솔라 부산형 시민에너지 주도 부산형 시민주도 에너지 공공개발 방식에 대한 이 사업을 흔히 말하는 전문가 연구 끝에 이것과 비교를 하니까 5점 만점에 진짜 연구자 이제 포함되죠. 5점 만점에 처음에는 프랑스나 독일 이런 데 갇혔어요. 졌던 이유가 뭔가 하면 저쪽에는 국가의 지원과 제도와 시민들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점수가 많고 우리는 시작하고 있고 한계가 많고 경험이 있잖아요.
이걸 보증을 하니까 저들보다도 이제 이게 부산뿐만 아니라 한국의 지도가 되면 지금 이 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우수하게 평가받는 이상의 실적이 나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제 한 사람의 논문이지만 왜 이렇게까지 좀 자질구레 내가 소개를 하는가 하면요. 일단 이제는 저는 이제 표현했고 이런 내용을 갖고 활동해 오시는 여기 계신 분도 많고 또 그렇지 않은 우리 함께하는 분도 많은데 논리에도 뒤지지 않고 준비나 능력이나 저력이나 실적에도 뒤지지 않는 우리가 함께 한다면 자, 요게 우리가 만든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게 대충 이렇습니다. 함께 만들어진 커뮤니티 NS에서 이렇게 이제 이 규모는 뭐 이렇게 한 예시입니다. 기관이 국가가 다 해도 안 돼요. 이 햇빛과 바람도 공유제이고 공유 부지라는 것도 공유제인데 다 하지 말고 너만 하고 우리 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의미로 말씀드려요. 방금 국민설과 프로그램이나 그런 내용들을 다 담아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능력이 되는가 하면 이제 이 남노모와 20메가 정도 땅을 하자 1000평이든 10,000평이든 주면 요거를 뭐냐면 지금 돈을 넣는 건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넣고 절반 정도는 바로 부산이 땅을 내놓은 부산에 이제 태양만이 되는 거죠. 이거는 어쩌면 아까 남부 발전이 팔아먹은 한 손이 한다는 농락하고 한 것을 넘어서 부족하겠지만 사업은 시작되면 이제 최소한 절반 정도는 남들이 뺏기지 않는 우리 자원이 된다는 걸 깔고 이렇게 많이 20메가라는 건 이게 뭐냐면 어느 정도 양이 되는가 하면 우리가 사업이 될지 몰라도 지금 대가는 안 중에 주차장 태양광이라는 게 이제 원래 11월 28일부터 의무화가 됐습니다. 국가기관에 있어서. 그래서 원래는 엄두를 안 냈지만 저기 남동강변에 보면 생태공원이 많은데 그 환경적으로 재해적으로 위험하다해서 우리도 손을 안 댔지만 그 주차장에서 이제 태양광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그 화명생태, 대저생태, 삼락생태와 저기 영도에 보면 그 지금 해양대 옆에 혁신지구라고 해수부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마장 가면 주차장이 되게 넓어요. 그 세 개를 합치면 20메가가 아니라 36메가 땅이 나와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한 20메가만 한다 했을 때는 20메가만 됐을 때는 뭐 수치가 좀 그렇습니다만 요 계획에 따르면 지금 30년간 그냥 땅만 내놨을 뿐인데 이제 30년간 우리 지역에는 약 한 737억 정도의 20메가 정도를 해서 737억 정도의 이 완전 현금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딱 예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딱딱한 얘기까지였는데 어쨌든 오늘 뭐 시민주도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이름으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썼습니다만 주 이야기는 부산에서 이제 에너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딱딱하게 이야기했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좀 남은 시간을 서로 토론하면서 어쨌든 이거 그냥 재생에너지 부산시에서 자꾸 우리를 시간제하고 하는 이런 내용과 다른 그들은 뭐냐면 이 사업하려는 거예요. 이런데 바로 본질을 뚫고 우리가 걸어온 길이 있던데 또 앞으로 걸어갈 길은 지나온 길대로만 해도 또 지금 해바람 같은 이런 분들에 의해서 함께 더 적극성을 내준다는 좋은 결과가 이제 감탄을 했습니다.